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양자 컴퓨터가 다시 한번 이 폭락의 시작인가? 그래서 오늘 또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락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정말로 큰 돈 벌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뭐 보면 알겠지만 시장이 전체적으로 양자 컴퓨터 섹터들이 또 오늘 새파랬습니다. 뭐 약 5% 정도, 6% 뭐 다양하게 하락을 좀 많이 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하락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통상의 시장이 안 좋을 때 뭐 하락을 했다라고 하면은 걱정할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어쨌든 뉴욕 증시가 어떻게 됐어요? 또 뭐 나스닥 다우 지수가 좀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상승이었고요. 나스닥도 이제 상승 마감이었고요. S&P 지수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뉴욕 증시가 좋았다 라고 좀 느낌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도 전체적인 시장의 지도를 본다라고 하면은 급등락을 그렇게 많이 하는 섹터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보합권에서 놀았다라는 거고요. 결국에는 뭐 S&P 지수 이런 것들은 뭐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건 어쨌든 시장이 나쁘지는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뭐였다? 양자 컴퓨터 sek터만 내리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늘 여러분들이 조금 빠지면은 뭐 50% 내가 단기간에 2배, 3배 오른 거 생각 안 하고 거기서 하한가 나온다, 뭐 살 빠진다, 그럼 이거 왜 이래요? 하고 굉장히 걱정하시잖아요. 네, 일단은 뭐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오늘은 사실은 뭐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엄청나게 뭐 좋은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를 해줄 만한 게 없을 정도로 양자 컴퓨터에 대한 하락에 대한 이유도 없습니다. 사실 이거는 악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사실 어제 빠진 이유가 어떤 뉴스도 없었기 때문에 악재도 아니다라는 거고, 뭐 반대로 좋은 뉴스도 사실은 없었어요. 자, 그럼에도 양자 컴퓨터가 왜 빠질 수밖에 없었느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어제 S&P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그 최고치를 기록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고 하면은 바로 뭐 때문이다? 빅테크 실적 기대에 대한 대체로 상승.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나스닥 같은 경우도 실적 시즌이 돌아오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실적 위주로 우량한 이런 빅테크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도 우상향할 것이다. 이게 사실은 양자 컴퓨터의 가장 큰 악재, 어찌 보면 가장 큰 악재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실적도 좋게 나오고 빅테크 기업들의 이런 실적 기대치가 왜 나스닥 최고치를 견인했는데 이게 왜 이 뉴욕 증시, 아니죠, 그 양자 컴퓨터 섹터에는 악재가 되느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다 이제 뭐 테슬라, 뭐 알파벳, 뭐 다양한 뭐 기업들에 대한 실적 관련되는 그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자꾸 착각하시는 게 양자 컴퓨터는 철저한 지금 테마주란 거예요. 테마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술주와 이런 테마주, 이런 것들의 경계를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술주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특정 기술 관련되는 섹터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그러니까 뭐가 따라와야 돼요? 실적이 당연히 받쳐주면 오히려 호재겠죠. 그래서 뭐 AI 산업군의 랠리가 나온다라고 하면 AI 섹터에 의한 이런 반사이익의 기업들이 당연히 실적이 받쳐주면서 상승하는 거고요. 지금까지 양자 컴퓨터는 테마라는 거예요. 우주 개발도 테마로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실질적인 매출 발생이 지금 기술주만큼 엄청난 게 아니니까. 우리가 전기차를 판매해서 전기 자동차 기술을 통한 실적 발생, 이런 게 아니니까. 양자 컴퓨터는 지금 이제 양자 컴퓨터 상용화 시점이 다가오는 거지, 철저하게 아직도 상용화가 다가오긴 하지만 아직도 상용화는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라는 거는 지금 실적 시즌, 이런 기술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에 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디로 넣어야 된다? 양자 컴퓨터 관련되는 섹터는 테마주로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게
이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오히려 눈에 보이는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에 투자하고 싶지 불확실성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 이제 뭐 증시가 안 좋을 때 증시가 전체적으로 무너지다 보니까 뭐 실적에 대한 기대보다는 그냥 테마에 대한 기대가 좀 클 때, 그럴 때 이런 양자 컴퓨터가 있는 테마주가 좀 수급이 많이 붙는 거고요. 아니면 뭐 전체적으로 오히려 기술주들이 흔들릴 때, 그럴 때 어차피 실적을 가지고 투자할 게 없다라고 하면은 테마주에 뭐 한다? 수급이 붙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기존에 테마주 성향이 굉장히 강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뭐 했다라는 거예요? 기술주 위주로서의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테마주에서 뭐 하게 된다? 당연히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특히나 지금 이런 차익 매물이 나오기도 굉장히 좋은 위치인 게 뭐냐고 하면은 정확하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아키퀀텀 같은 경우 모든 양자 컴퓨터 차트 보면은 전고점 왔죠. 그러니까 저항대 왔죠. 아키컨트도 거의 쌍봉 저항 맞고 있습니다. 자 아이온큐 전고점 왔습니다. 전고점. 리게티 컴퓨팅 뭐한다? 거의 전고점 도달했어요. D웨이브 퀀텀 전고점 도달했습니다. 그냥 퀀텀 컴퓨팅 뭐했다? 전고점 도달을 했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던 게 뭐가 있어요. 전고점에서는 당연히 이 쌍봉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이 전고점을 맞고 죽으면 그대로 쌍봉 만들고 죽는 거다. 다만 이 전고점을 뚫었을 때 뭐가 돼요? 신고가로 연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 속에서 전고점 쌍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저항을 강하게 맞는 구간대에서 뭐 한다? 기술주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온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온다. 그러면은 굳이 쌍봉 리스크 이런 구간에서 내가 매수해야 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이 쌍봉 구간에 오잖아요. 과거 전고점 구간에 오면은 사실상에 정말 이 최고점에서 매수한 사람은 아닌 이상은 거의 80%에서 90%의 투자자들은 뭐예요? 수익 구간이라고 봐야 돼요. 왜 전에 있던 고점 근처까지 왔는데도 손실이다. 이거는 진짜 내가 정말 추매를 여기서 했어도 수익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이 쌍봉 근처에서는 뭐예요? 이런 저항이라든지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실적 이런 것들이 좋게 나오면은 오히려 테마주에서는 당연히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이런 우리가 굳이 표현을 한다. 양자 컴퓨터 섹터들의 하락의 이유를 우리가 굳이 찾아라라고 한다고 하면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이런 테마주에서의 테마주에서의 차익 매물 출회라고 우리가 흔히 좀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좀 조정이 나오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저는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는 이런 조정이 나올 때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버텨야 되고 오히려 향후 더 우상향에 대한 강한 흐름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게 뭐냐고 하면은 제가 최근에도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게 있어요. 양자 컴퓨터는 뭐다? 계속해서 최근에 계속 얘기합니다. 아이오큐도 8월이 되면은 이제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미 상용화는 이제 코앞이라는 거예요. 이제 상용화가 임박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전에는 양자 컴퓨터가 테마주였지만 이제는 기술주가 되는 거고요. 이제는 빅테크 기업의 하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실적 관련되는 반색으로 크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최근에 이제 당장 어제 같은 경우도 나오는 뉴스를 보면 아시겠지만 D웨이브 퀀텀에서 이제 또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참여한 기업 리더의 4분의 1 이상이 양자 최적화 도입 첫 해 500만 달러 이상의 투자 수익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사실 의미 없는 내용이긴 해요. 왜? 500만 달러, 이게 지금 이 설문 자체가 사실은 좀 잘못된 게 뭐냐고 하면은 모든 이거 양자 컴퓨터 도입하면은 투자하는 그 첫 해에 5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얼마 대비인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의미가 없는 거겠죠. 내가 뭐 10달러를 투자했는데 500만 달러인지 1000만 달러를 투자했는데 500만 달러인지 뭐 이런 게 안 나오니까 이 수익률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의미 없는 거고, 다만 이 연구 결과 내용에서 의미가 있는 게 뭐냐고 하면 바로 이거예요. 뭐다? 자, 전체적으로 어쨌든 400명의 비즈니스 리더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 중에는 이미 양자 컴퓨터를 도입한 사람도 있고,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람들 모두가 얘기했을 때 80% 이상이 얘기한 게 뭐다? 기존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최적화 솔루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에 한계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업무 능력은 이미 한계치라는 거예요. 이 한계치라는 건 뭐다? 추가적인 이제 레벨업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 컴퓨터의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게 뭐다? 양자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양자 컴퓨터의 발전이 앞으로 우리가 하는 사업 영역을 더 확장시켜 줄 거고요. 더 가파르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쨌든 양자 컴퓨터가 도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업무 프로세스에 통합할 계획이다. 그래서 실질적인 비즈니스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22%는 양자 컴퓨팅이 이미 도입한 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할 만큼 양자 컴퓨터를 이미 어느 정도 도입을 한 기업도 있고요. 향후 2년 내는 양자 컴퓨터를 어떻게든 도입을 하겠다라는 비즈니스맨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겠죠. 비즈니스 리더들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가 머지 않았음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얘기한 게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른 걸 볼 건 없어요. 이제 양자 컴퓨터 상용화가 정말 머지 않았다 이 정도만 판단한다라고 하면은 과연 이 어떠한 특히 오늘처럼 이제 어제 뉴욕 증시처럼 양자 컴퓨터 섹터에 절대적인 악재가 없음에도 이렇게 빠질 때 내가 보유해야 될지 정리해야 될지 어느 정도 판단하기에는 충분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